안녕하세요. 한나TV 한혜쌤입니다. 저번 컨텐츠에서는 음주 문화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한국인이 고쳐야 할 한국인의 음주 문화의 문제점 7개, 베스트 7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정말 문제예요. 이런 거 얘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주제라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국의 음주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 첫 번째는 뭘까요? 역시 강압의 문화입니다. 안 마셔? 빨리 마셔. 말하던가.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원샷 해야지 어디 밑장을 깔아? 밑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제가 소주잔을 준비했어요. 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인데 마시고 원샷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요거 밑장 까는 거. 제가 이거 되게 못하게 하고 짜증냈는데 저도 약간 강압을 하는 스타일이었네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밑장을 깔던 말던 원샷을 하던 말던 내비둘게요. 이런 강압의 문화. 상대방도 술을 먹게 하고 어디 집에 가 막 다 같이 먹어야지 같이 죽자라는 그런 거. 가장 심한 게 바로 신입생 OT 때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사발식. 옛날에 해보셨죠? 요즘에도 아마 남아있어요. 요즘에도 안 한다 하지만 약간 그런 동아리 무슨 신입생 환영회라던가 이런 거 할 때 분명히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저희 때는 대학교 때 폭탄주를 생일빵 뭐 이런 것처럼 생일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일 이따만한 정말 거의 1000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500잔, 남자들은 정말 1000잔에다가 각종 막 지저분한 거면 내가 꼭 만두 터뜨리고 생크림 얹고 거품이다 막 이래가지고 이거 먹게 하는 거, 생일 벌주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게 약간 좀 강압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번 먹어봐라. 이래서 신입생 OT 때 사발식 하다가 냉면 사발식에다가 막 폭탄주 만들어서 무조건 먹게 하다가 인명사고 난 일도 있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자제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직장인의 회식 자리에서도 이제 술을 안 마시면 분위기 깨는 주범이라고 하고 오히려 더 먹게 하고 무조건 먹게 하고 술을 안 마시면 승진에 뭐 문제가 있을까봐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할까봐 분위기상 억지로 먹는 사람들 아마 많을 겁니다. 오늘 진짜 술 먹기 싫은데도 강압적으로 먹는 거.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못 마시는 사람, 선천적으로. 기독교, 종교적인 이유로 못 마시는 사람, 간 기능이 진짜로 안 좋은 사람, 병이 있어서, 아니면 한약을 먹는 중이거나, 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남자나 여자일 경우, 못 마실 수도 있고, 차를 가지고 오는데, 대리 부르고 싶지 않아, 뭐 내 차 너무 아끼고 있어, 뭐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도 무조건 먹게 하는 강압적인 술 문화, 뭐 그런 분위기는 이제 고쳐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역시나 먹고 죽자 문화인데 바로 폭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막 마시는 거.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마시다 보니까 계속 마시고 또 마시고. 폭음이라는 건 많이 마시는 것도 폭음이지만 술을 가리지 않고 많이 마시는 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비가 와서 막걸리를 시작하다가 배불러 이래가지고 소주를 먹다가 또 맥주를 입가심할까? 맥주 먹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소맥 먹고 막 진짜 폭주를 하다 보면 술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섞어 먹잖아요. 다음날 머리 깨져 이제 죽어 막 숙취가 정말 막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 감기의 고통 뭐 아픔 뭐 열나고 이런 거 진짜 숙취 심할 때 저리 가라. 죽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숙취는 사람들이 정말 괴로워해도 으유 이러고 엄마가 막 불쌍하게 생각 안 하죠. 그만 마시죠. 그래서 다 욕만 먹고 정말 서럽습니다. 숙취. 그러니까 이런 폭음 문화가 생기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또 원샷 문화 때문이 아닐까. 원샷 그리고 막 파도 타기 막 엄청나게 마시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폭음 문화 이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마시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마시는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지. 그래서 이런 폭음 문화도 하나의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문제점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깝깝하고 요즘에는 주도를 너무 따지면 좀 꼰대 같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유교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뭐 어른한테 술을 배우면은
좀 예의 있게 배울 수 있다 이런 예가 있을 정도로 유교 문화와 윗사람 아랫사람이라는 상명하복의 이런 계급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주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오히려 그 주도 때문에 회식을 싫어한다던가 어른들이랑 술자리가 좀 부담스럽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게 주도가 있냐면 일반적으로요. 제가 주도를 보여드리려고 이 소주잔하고 물입니다. 물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딸게요. 물입니다, 여러분. 소주 아닙니다. 이제 어른이 이제 있으시면 어른을 먼저 따라드려야 되는데 따라드릴 때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따라도 혼나고요. 두 손으로 이렇게 또 따를 때도 있고요. 요렇게 받치고 요렇게 따라드립니다. 그래서 어른을 따라드린 다음에 어른이 먼저 반드시 마신 다음에 어른이 이제 제 잔을 치워주시죠. 이제 채워주시고 할 때 소주는 그냥 받는 거지만 맥주는 살짝 기울여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신 다음에 받으면 이제 어른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마시는 모습 보이면 안 돼. 옆으로 이렇게 마십니다. 그리고 옆으로 마시는데 오늘 술맛 좋다 이러면 혼나요. 캬 하면 안 돼요. 마시고 이렇게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주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거나 윗사람이랑 마실 때, 뭐, 나중에 이제 예비 장인어른이랑 마신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이분 배운 사람이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요러한 그 주도가 좀 깝깝하다라는 그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술병을 따를 때 상표도 가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좀 오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악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것도 주도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가 늦었어요. 그 늦으면 늦은 사람이 후레자 삼배라고 해서 늦은 사람은 일단 자리에 앉으면 세 잔을 원샷하고 시작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억울한 거지. 우리는 이미 술자리를 시작해서 이미 취해 가는데 늦게 왔으니까 쌩쌩할 수 있으니까 오자마자 세 잔 원샷해라. 그래서 이걸 입장샷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도라고 하기에는 좀 안 좋은 술의 문화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가리고 먹는 문화. 어른들, 그리고 또 어른들 술잔 비면 꼭 캐치해가지고 딱 따라드려야 됩니다. 센스 있게. 여기서 또 술 따르는 문화 나오네요. 이게 저는 예전에 학원 강사할 때 진짜 당해본 얘기인데 술은 반드시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면서 꼭 여자한테 따르게 합니다. 요즘에는 미투하고 난리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술을 따르는 문화, 여자에게 술 따르는 문화 권유하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진짜 우리 원장님은 남자가 따르면 맛없다고 사회 선생님이 한번 따라봐. 저 따랐어요. 근데 안 따라요? 왜 여자한테만 따르게 하시죠? 이거 정말 남녀 평등에 위배된 그럼 뭐야? 이런 분위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냥 그거의 문제점도 모르고 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술 따르는 문화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자작을 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좀 많이 분위기가 변했죠. 그리고 네 번째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1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좀 약간 그 주도하는 편인데요. 제가 좀 술에 취하면 그 자리에서 술자리가 끝난 게 너무 아쉬워서 2차 가자, 3차 가자, 친구들을 집에 못 가게 하는 주범이긴 한데 어쨌든 1차는 이제 다 같이 마시고요. 2차, 3차는 술을 잘 마시는 사람 혹은 뭐 서로 대화가 잘 맞는 사람 2차 가야지 2차 이러잖아요. 그런데 2차와 3차는 선택이잖아요. 보통 2차는 맥주집 가고 1차는 고깃집, 2차는 맥주집, 이제 3차는 이제 노래방이나 룸사롱을 가는데 이거를 선택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무슨 2차를 빠지려고 그래. 의리가 있지. 가야지. 우리가 남이야. 이러면서 같이 가고 그것 때문에 다음날까지 지장을 주는 그런 문화. 이런 회차 문화도 좀 문제가 있다. 웬만하면 술자리는 1차에 끝내고 정말로 친한 사람들께 정말 아쉬우면 먹는 이것도 1차, 2차, 3차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강요에 의해서 5차까지 갔던 거 기억이 나는데 미안하다 후배들. 누나가 좀 술이 고팠다 그때. 문제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반성할 게 많네요. 자, 다섯 번째는 주량을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내가 컨디션 좋을 때 소주 5병 마셔 막 이러고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좀 주량을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뭐 삼국지 보면은 막 여포, 장비, 뭐 마초, 허저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뭐 술을 막 동이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다 무찌르고 남자는 이 정도는 마셔야지. 남자는 술 막 이래가지고 좀 남자는 술을 잘 마셔야 된다는 약간 그런 고정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마초주의 이러면서 남자들이 서로 주량을 자랑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 남자들끼리 술 대결을 벌이기도 해요. 저도 좀 대학교 땐 좀 마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남자랑 마셔서 제가 이긴 적도 있고 저도 좀 그런 마초주의에 약간 좀 물들어서 술을 조금 잘 마시는 거 좀 포장해서 보통 여자들은 안 그러는데 저 주량 물어보면 소주 3병이라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주량을 잘 몰랐던 거예요. 저는 내가 끝까지 마실 수 있는 게 주량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량은 취하기 전까지 마시는 게 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량은 소주 1병, 뭐 컨디션 좋으면 소주 1병 반 정도고 이제 그게 주량이라는 건 뒤늦게 알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주량을 자랑하는 문화, 술을 잘 마시는 거를 좀 이렇게 자랑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나중에 나이 들고 이렇게 좀 주량을 자랑하는 게 결코 좋지가 않다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술 취하면 민폐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이제 저도 깨닫고 요즘에는 그냥 정말 많이 마시고 싶으면 혼술합니다. 집에서 마시고 집에서 민폐 부려요. 내 집 내가 어질러뜨려도 뭐 내가 치워야 되니까. 하지만 밖에서 민폐를 부리고 이러면은 이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안 좋은 거겠죠. 이제 취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좀 크면서 깨달았어요. 대학교 때는 그런 거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고 재미고 막 선배들도 마셔라 하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었는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우리나라의 또 안 좋은 술 문화는 역시 이렇게 마시고 아이고 너무 많이 따랐다. 원샷하고 다음 사람한테 돌리는 문화, 바로 술잔 돌리기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술잔을 돌리기 시작했을까요? 술잔 돌리기 문화에 대해서 좀 근원을 따지고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북방민족에서부터 왔다. 북방민족은 이제 술을 따뜻하게 데워서 돌려 마셨다. 뭐 그리고 형제,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뭐 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술잔을 돌려 마셨다. 뭐 유비랑 관우랑 뭐 이런 장비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형제의 연을 맺으면서 술잔을 뭐 돌려 마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는데 그랬단 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니다. 신라 시대에도 포석정을 보면 포석정이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 막 앉아있으면 술잔이 슝 날아가면서 넘실 술잔이 가다가 멈추는 사람이 술잔을 마시는, 계속 그 술잔으로 게임을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술잔 돌리기죠. 역사적으로 원래 있었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잔 돌리기는요 아주 비위생적이에요. 저도 예전에 학원 일 할 때 술잔 돌리기 한 적 있어요. 그럼 기분 나빠요. 남의 입이 들어간 거 내가 또 마시면 침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병이 옮죠. 감기 옮고 뭐 장염, 그리고 예전에 막 직장인들 술잔 돌리기 문제다, A형 간염 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술잔 돌리기 좀 안 하는 분위기긴 하는데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술잔 돌리기 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어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이제 본인이 이제 따라 마시나 자작을 하기도 하고 술 따르는 문화까지도 문제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꼭 다 반드시 뭐 여자만 술 따르라 그런 거만 아닌 이상 제가 한 잔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자가 술 따라야 제맛이지 뭐 그런 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요즘 저도 이거 친구들 생일이면 여전히 만들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나라의 최고는 폭탄주. 미생에서 발달한 건데 폭탄주 문화. 폭탄주 맛있는데. 네, 폭탄주 문화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맥주에다가 양주 딱 쌓아놓고 촤. 뭔지 멋있잖아요. 이게 촤 스트레이트로 술잔 이렇게 촤 쏟아지고 이런 거 술잔 잔치기 해가지고 술잔 쏟아뜨려가지고 마시는 이런 폭탄주. 이제 양주와 맥주. 근데 가장 흔히 많이 먹는 폭탄주는 여러분들 많이 드신 거 소맥이죠. 소맥이 제일 마시기 편하고 쉽게 취하고 금방 가는 거. 먹기도 편하고 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칵테일 사전에도 올라갈 정도로 외국에서도 인기 있는 게 바로 소맥입니다. 폭탄주 문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국에도 칵테일이라는 게 다 폭탄주잖아요.
뭐 외국에도 막 바카디 막 들어가고 되게 독한 칵테일이 있기 때문에 폭탄주 문화는 외국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나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히 가장 많이 먹는 게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폭탄주 문화가 당연시되어 있고 그런 건 좀 문제라고 합니다. 뭐 폭탄주 뭐 소백산맥도 있죠. 소주, 백세주, 산사춘, 맥주. 요즘에는 소백산맥 많이 안 먹는데 저 대학교 때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머리 깨집니다, 여러분. 뭐 외국 폭탄주도 있죠. 뭐 예거밤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고진감래주도 있었어. 마지막 이거 소주잔을 2개를 겹쳐서 콜라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콜라가 입가심 되는 고진감래주도 있고. 내가 예전에 가족들끼리 이제 먹을 때, 마실 때 내가 이제 같이 마셨던 건데, 어른들이 좋아요. 삼색주. 그 복분자가 좀 밑으로 가라앉아요. 복분자, 소주, 맥주 이래가지고, 위에는 그 맥주 거품, 가운데는 노란색 맥주, 마지막에는 이렇게 복분자요. 삼색주도 있고, 뭐, 노을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정말 많은 칵테일 뭐처럼 막 그런, 폭탄주가 있는데 이 폭탄주 문화가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너무 잘 취하죠.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소맥 황금 비율 이래가지고 잔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요런 게 너무 이제 가끔씩 마시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자주 있게 되면은 음주 문화가 이제 먹고 취하자 막 오늘만 살자라는 문화가 되면서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할로윈데이 때 폭탄주를 마시고 핸드폰 2개를 잊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잊어먹었던 핸드폰이 노트 7, 그 폭탄폰 노트 7이었는데 잊어먹는 바람에 변경도 못하고 다른 폰으로 원래 무료로 그때 바꿔줬거든요. 삼성 측에서 바꾸지도 못하고 그 할부값을 다 낸 사람입니다. 어쨌든 과도한 음주는 다음날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음주 문화들을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음주 문화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 해서 술잔 돌리기 문화라던가 뭐 술 따르는 문화라던가 폭탄주 문화라던가 너무 강압적으로 회식 때 술을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무조건 먹게 하는 문화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그런 걸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좀 반성하시고요.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서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그리고 회사에서 꼭 회식 아니더라도 술자리 아니더라도 서로 이렇게 끈끈한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건 많아요. 뭐 스포츠를 한다던가 같이 뭔가 좀 애사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좀 고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술 문화 중에서 문제점이 되는 우리나라의 고쳐야 될 음주 문화 베스트 7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반성이 됐는지, 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가 조금 더 건전하게 변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